리더가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리더에게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향성, 가이드, 피드백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가 나 진짜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SK 아카데미에 근무하시는 임창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리더십을 진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면서 리더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시사점을 주시고 뭔가 영감을 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어요.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리더가 왜 실패하는가, 리더십 디레일먼트라고 하는데 디레일먼트 분야를 좀 연구하고 도구도 만들고 이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패턴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잖아요. 패턴 인지가. 제 생각에는 리더들한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패턴 인식은 이제 리더십 관점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인식, 셀프 어웨니스에 해당하는 점 같아요. 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건데 리더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출발점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리더를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면 의외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조직심리학자 중에 타샤 유리히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 리더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95%가 나는 내 인식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나는 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분이 한번 실증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80% 정도에 된 리더는 실제로는 자기 인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자기 과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한데 결코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민도 하고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식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이 지겨워. 그렇죠. 너무 뻔하니까. 뭐 뻔하니까. 자기 인식이 진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게 왜 리더십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리더라는 말에는 영향력이 되게 큰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나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리더가 주는 영향력 파급력이 높다 보니까 리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정답이 없고 되게 불확실한 시대인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기업도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요. 리더 개인도 자기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합니까? 조직 내에서 많은 리더를 만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의 박선웅 교수님이 이 분야를 좀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 20대 청년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생일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얼마나 선명한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한 40,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한 8% 전후였습니다. 자기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이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열심히 살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적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터에 와서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일터에도 저희가 직장인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고 또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인식을 되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4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60%가 넘는 사람은 스스로도 고민은 많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선명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떤 관점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 보니까 저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저 질문을. 그 시점이 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리더로 조금 더 주제를 좁혀서 한번 좀 여쭤 좀 보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도 리더 못 해먹겠대요. 이거 왜 그럽니까?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DDI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매년마다 조직에서의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을 합니다.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요. 리더십 전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조직에 있는 리더들한테 여러 현상들을 분석해서 전망하는 걸 냈는데 이게 21년도 자료입니다. 25년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21년도에 여러 리더십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어스퍼레이션 열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30% 이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더 심각하게 보는 건 조직에서 이제 미래 리더라고 보는 하이퍼들, 하이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핵심 인재들, 절반 정도가 나 굳이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머리 아프고 뭐하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이나 저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넥스트의 리더들이 되게 중요한 아젠다인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상의 업무에서 리더를 만나니까 리더를 만날 때마다 다양한 장면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는 리더들에게 리더 부임 이후에 나한테 행복도가 높아졌나요? 행복해졌냐? 네, 행복해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은 조직에서 직위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보통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리더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체적으로 하락하거나. 그래서 행복도를 물어봤는데 3분의 2 정도의 리더들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다고 저기 초록색 말하는 장면이죠? 거죠. 왼쪽 네네네.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더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세 단계로 물어봤는데 먼저 팀장들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리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구성원들이 리더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성원들한테. 구성원들이 보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동료는 리더에 대한 그 꿈이 있는 거 같냐, 하고 싶어 하는 거 같냐, 거의 비슷한 거예요. 74%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비수를 꼽았죠. 당신은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더니 거의 한 55% 과반이 좀 넘는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숫자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본 건데 훨씬 더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내가 굳이 리더를 해야 될까? 어렵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또 그러다가 팀장 될 수 있어라는 게 맹소인데 제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HR을 하거나 조직이나 리더 입장에서 보면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약간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돼요. 아니 근데 리더들은 뭐가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요즘 리더가 고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단면을 말하면 경영층도 임원도 팀원도 다 알고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단위 조직의 리더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팀장이나 임원 레벨이겠죠. 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고민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것들이 고민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옛날에 이제 누가 리더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분야를 오래 일해서 전문성이 많았던 분들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으로 사실 조직을 이끌어 갔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도 막 바뀌다 보니까 리더가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리더에게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향성, 가이드, 피드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진짜 이제 우리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가 나 진짜 모르겠다. 리더가 모르겠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일하는 방식이 너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오랫동안 일하는 구조가 이제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유연 근무제, 뭐 플렉서블 워킹 이런 것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회사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와 팀원이
근무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도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된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일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의 새로운 역할들이 요구되는데 아직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체득이 좀 덜 된 거죠.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무 시간이라는 걸 이제 상한제를 뒀잖아요. 그렇죠. 뭐 주 40시간이지만 주 52시간에 근무 안에서 하기도 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또 월화발이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직업 선택의 넘버 1, 2 정도 됩니다. 워라밸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일하는데 일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안 해본 일도 많고 일의 양과 질이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근무하는 시간도 줄고 인원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리더가 이걸 다 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통계에 보면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사실 한 달로 따지면 208시간이잖아요. 208시간 누가 일하고 있나 조사해 보면 80%가 넘게가 다 팀장입니다. 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끌어갖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맨날 이걸 보잖아요. 아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팀장들 보면 불쌍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직이 슬럼해지고 또 수평화되면서 반대로 이제 리더한테 권한이나 인정이나 보상은 좀 약해졌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팀장이 되면 전문성이 높아지는가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많은 그 구성원들이나 리더들이 팀장 이후에 본인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넥스트 커리어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 리더가 빨리 되거든요. 한 40대 전후가 되면 리더를 합니다. 그렇죠. 빨라졌죠. 근데 그 뒤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아주 일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경우 다시 팀원으로 복귀해서 맞아요. 전문성 갖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 사실은 약간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현상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게 인정과 성장과 더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아 리더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소진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다만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리더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지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이걸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한테 역할에 대한 권한과 인정과 보상도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리더 역할을 도울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만 뭐 어려움이나 책임감이 갖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그러면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구성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터에서 이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 관련돼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치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또는 뭐 SNS 이게 박사님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빅데이터 회사를 같이 했어요. 와우. 네, 프로젝트 아예 한 거죠. 왜냐면 조직의 현상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우리 현상을 좀 공감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같이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 2,600만 건 정도 데이터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키워드를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를 뽑은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단어를 추려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3가지를 꼽아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장, 1인분, 공정 이거였어요. 이거 의미를 좀 파악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성장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성장이 뭐냐, 승진 이런 게 아니라요. 구성원이 말하는 성장 이런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시장에서 내 몸값이 높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전문성이 높아지는가? 그러니까 구성원은 일하면서 물경력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은 나한테 내 경력과 내 성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열망이 높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1인분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이 저는 이제 1인분. 예, 그 1인분이 좀 낯선데 요즘에 이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가 이게 출처를 봤더니 이게 게임에서 쓰는 건 단어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요즘에 온라인에 모바일 게임 보면 대부분 다 팀 게임이에요. 팀 게임. 그러니까 내가 팀원을 게임에서 이기려면 내 팀원이 실력이 경쟁력이 있어야 약간 전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몇 인분한 전투력이 나와요.
0.5인분인지 1.5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전 세계 넘버원이 있어요. 테이커라고 온라인 게임에 전 세계 최강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이분이 1.9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랬는데 그 말은 프로 2명하고 경기도 이 사람이 대등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경기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이 1인분의 개념이 이제 일터에도 반영이 된 거죠. 1인분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 해내다입니다. 해내다. 해내다. 구성원들은 자기가 1인분 하겠다는 거예요. 난 1인분 해내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해내겠다. 해내겠다. 그러니까 나는 1인분의 가치만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거죠. 네. 동시에 나는 당연히 1인분 할 건데 나와 함께하는 리더, 동료가 적어도 1인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동료가 1인분 안 하면 같이 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리더가 같이 일하는데 내 리더가 내가 보기에 리더의 1인분이 안 돼. 그럼 같이 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이 나는 1인분 할 건데 적어도 나랑 같이 일하는 리더 동료도 1인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는 1인분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독박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아까 성장 1인분 이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터로 들어오면 엄청난 다이나믹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하나 공정도 있어요. 공정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 이슈가 큰데 구성원들이 말하는 공정은 공평하다가 아니라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기여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가요? 근데 이 공정에도 연결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이 나한테 들이미는 조건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평가할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기준도 얘기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인정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성장 1인분 공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가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터에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상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런 상황들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아마 더 요구가 될 것 같아요.